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장이 끝났고요. 현재 시간 3시 54분 지나갑니다. 장 마치자마자 얼른 일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뒤집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완전 반대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급락을 했었죠. 11월 1일이다 아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겪었습니다만은 지수가 보자. 이건 그 선물지수 흘러내리는 광경이고요. 30분봉 기준선 구름 하단 다시 기준선 이런데 오늘 올라오다가 여기 걸렸는데 이거 이제 종가에 살짝 벗겼습니다. 오늘 이거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이미 다 겪은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급이 전부 다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9,980원 거의 뭐 1조를 팔았고요. 기관에 4,500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을 외국인이 무려 2,900억을 때립니다. 기관 1,000억 때리고, 그래서 외국인 선물도 4,700계약 때렸었고요.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뭐 지수가 형편없이 빠져버렸고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 1조 4천억 개인이 샀었죠. 개인이 샀었는데, 심지어 프로그램 매매도 1조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선물 매도 속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뭐 마이너스 1 이하로 극도로 떨어지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 업종 하나도 없이요. 하락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법칙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반적인 장에서 하루에 코스닥 하락 종목이 1,100개 넘어가면 좀 과락이라 그랬죠. 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코스닥이 막판에 보면은 하락이 1,087인데요. 장중에 이게 1,100개 넘어갔다가 막판에 약간 줄어서 이렇습니다. 요 앞에 급락 왔을 때도 코스닥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어가고요. 대개 1,000개 넘어가면 좀 심한 장이죠. 1,100개 넘어가고 그 다음날 반등 나왔거든요. 이걸 여러분 그 법칙화 해가지고 코스닥 하락 1,100개 넘어가면 그날 바닥이더라 다음날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과잉 쏠림 현상. 과잉 쏠림. 그 다음에 코스닥 일봉이 어디 가버렸어요. 이건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선물 일봉이고요. 8월 13일 고점에서는 이날에 이제 52 일목의 기본수치 2기였고요. 2기였고, 이 직전 저점이 살짝 익달되는 그런, 이걸 쌍바닥이라 하기에는 사실 이게 불안한 차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양봉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 시장이 불안해졌어요. 이게 여기까지 오면 안 되거든요.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 N자를 만들고 뭐 바닥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변화를 지나면서 바로 양봉을 달았으니까 그건 오늘 다행이고, 코스닥은 3일 상승 이후에 이제 연봉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양봉으로 다시 여기 좀 돌렸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26 변화일을 지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52일, 선물지수 51일, 이건 똑같은데 이 다음 날인 오늘 올랐습니다. 주말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고요. 특히나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빠졌고요. 오늘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이 그 마이너스 1% 가까이 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아침에 조금 쫄았습니다. 이거 지수가 하락해서 나올라나. 그랬는데 올라붙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흔들고 다시 땡기고 갔습니다. 제가 주말 걸 보여드리는 게 그 지난 금요일과 오늘이 너무나 상반되니까. 그 다음에 상승 업종 하나도 없이 뭐 올 하락이었고요. 업종별로.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크게 벗어나 가지고 단기 하락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던 차에 오늘 일단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뭐 모든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기엔 아직 좀 이런 감이 있지만은 변화일 뒤에, 그리고 주봉상 변화마디가 많이 있는 뒤에 붙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종합주가 지수 2300선, 코스닥 800선 일단 탈환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요 캡처한 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이 맞죠? 맞나요? 요거는 장시장 무렵에 선물 베이시스가 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매수로 출발해 가지고 지수가 견조하게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 지금 전기전자는 외국인들이 마침부터 팔아야 됩니다. 오늘 전기전자 팔았습니다. 근데 금융업하고 화학운수장비 쪽은 사조구죠. 이게 오늘 상승률 상위를 차지합니다. 정권주들하고 KB금융 같은 거 뭐 이런 거, KB금융이 오늘 그 4.7%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초반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였고요. 이게 이제 오늘 플러스 1.4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급이, 자 보시면 개장하고, 이거는 코스닥이고 이거는 선물이고 코스피입니다. 개장하고 떴다가 확 때려버립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이게 시가 깨고 전일 저가를 코스닥이 깨버리거든요. 이 상태로 눌러버리면 다시 하락이 쫙 이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그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주말에 나쁘고 뭐 선물도 아침에 나쁘게 나오는데 우리 지수가 살짝 붙었는데, 그 상태 수급이 여기는 지금 플러스로 났지만 그때 다시 잠시 올 마이너스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밀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하락이 심했다고 반등했다가 또 거짓 반복하는, 그렇게 될 소지가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버렸습니다. 그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시면 이제 뭐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니까 그렇기도 하고, 바이든 지지율이 훨씬 앞선다고 하니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소차 테마나 이쪽이 좀 세게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선물 장중 차트이고요. 이건 온봉입니다. 그 전날 보면은 온봉 기준선을 잠깐 넘다가 이러면서 그 오후 1시경에 반등하다 실패하고 엎어버렸거든요. 그 전에 이틀 두 번은 선물이 오후 1시만 지나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엎어버렸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여기 온봉 기준선 못 넘고 있다가 이게 한번 확 때렸다가 다시 살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추세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를 타고 갑니다. 근데 좀 지저분하게 갔습니다. 미세 파동으로 보면 지저분하게 찔끔거리면서 갑니다. 이때는 수급이 본격적으로 거들지는 않았고요. 삼전이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분봉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 왔을 때 304.25 보면 30분 기준선 이쪽이죠. 15분 기준선입니다. 근데 이걸 걸렸는데 바로 돌파를 해요. 이렇게 왼선물이 보면 좀 찌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저 큰 변화일들 말씀드릴게요. 오늘 얼른 지금 복귀를 좀 하는, 저는 현선물을 다 하니까 지수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좀 찌글거리면서 갑니다. 이건 200틱 차트고 이거 원봉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15분 기준선 돌파, 30분 기준선 305.6 남았죠. 이걸 장중에 가서 걸립니다. 여기 걸립니다. 50에 딱 찍고 걸리는데 종가에 안 빠지고 다시 돌렸습니다. 자, 30분봉으로 보면 선물 30분입니다. 27일 반등할 때 기준선 하락의 절반 걸리고요. 기준선 넘겼는데 내려오는 요 60분봉으로는 기준선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30분봉으로는 요 구름 하단, 중기 추세 걸려버리고요. 29일날 올라가다가 여기 사실 장중에 살짝 돌파했는데 다시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 걸리고 또 밀리면 또 하락 연장이죠. 그죠? 하락 연장이 됩니다. 내일 어디 305.6 위에서 놀면서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지수가 확 치고 나가라고 제가 올렸던 그림인데, 이거 김제 인근에 있는 자리고요. 이거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여기가 교차로 횡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찍었습니다. 제가 어제 찍어온 사진입니다. 김제시 초청을 받아가지고 김제 일대 주요의 관광지 촬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자기들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오늘 중국 오전에 나온 최신 중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을 그리고 예상 대비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더 되겠습니다. 상해 지수 자체는 뭐 별로 좀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마감 무렵에 보니까 그냥 보합선 전후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 실시간으로 플러스 0.02%.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강한데요. 상해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분 봉 아까 기준선이 305.6이 있었죠. 그죠? 305.5까지 갔다가 확 밀리는 상황인데,
이 그림이 뭐냐? 여러분 이거 일목균형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종목일 수도 있고 지수일 수도 있고 일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305.6이라고 이 장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잘 걸리던 자리. 근데 이게 지수가 그 이후에 잘 가다가 보세요. 잘 가다가 305.5에 딱 걸리고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탈하고 이탈합니다. 장중으로. 이 미세파동입니다. 305.5에서 303.8까지 빠지죠. 이게 이제 고가에서부터 한 2포인트 빠지면서 어디 걸립니까? 요거보다는 상위인, 5분봉 요 구름대 부근, 기준선 부근, 10분봉도 기준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짜글거리다가 찌자고 튀어버립니다. 여기서 반등하다가 눌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가 점심시간 지나서, 몇 시입니까? 점심시간 부근 됩니까? 그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지지는 하는데, 바로 치고 못 가고 좀 찌글거리다가, 이 12시가 점심시간 이렇죠. 그 뒤에 올라타 버립니다.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서 쫙 갑니다. 여기서 뭐 흔들긴 했지만은, 아무튼 쭉 갑니다. 여기서는 보면 33시간 마디. 제가 그림이 좀 빨리 지나가서 정신없으시는데, 얼른 집어드리고 가려고. 오늘 오전 장중 최고점 323의 상투, 42 상투였는데, 일목기본수치. 그런데 여기서 딛고, 안 껴고요. 여기 딛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마디에서 고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305.6이 여전히 30분 봉의 약간 기준선이었잖아요. 여기 걸렸습니다. 빠지죠? 한 1포인트 가까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미세한 흐름 보지 않는 분은 상관없는데 미세하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지지를 해버리잖아요. 이 이평선 여기 지지해버리잖아요. 5분 기준선 부분. 그런 다음에 올라오는데 그 뒤에 쭉 날아갑니다. 넘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종가상 한 요 정도 해놓고 끝났습니다. 근데 확 벗기면 좋은데 한 요 정도 해놓네요. 15분 구름 상단 살짝 벗길락 말락 하는 자리고 긴선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봉은 아까 긴선이 있던 자리는 약간 넘기는데 그냥 305.6이니까 결국 기존에 있던 30분 기준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오늘 수급입니다. 초반에 막 흔들거리고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470억대, 480억대 외인기관. 외국인 선물도 뭐 3,800개 사더니 좀 줄이고 별로 그렇게 막 화끈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다 샀습니다. 올 매수. 제가 이러면 수급의 상승 합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오늘 294 샀죠. 그죠? 선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긴 한데 마이너스. 그 전날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전날은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프로그램 매도만 해도 두 개 합쳐서 1조 1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보세요. 이게 이런 거 넘어가고요.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수많은 투자 참여자들이 각각의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현물의 수많은 종목들을 각각 매매하고 뭐 파생은 파생대로 매매하고 수많은 투자 주체가 붙어서 매매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일수를 가지고 변화일이니 뭐 목표치니 추세니 패턴이를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 좀 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 분석가들은 뭐 과거나 요즘도 일부는 그냥 뭐 자태 줄이나 찍찍 걷는 인간들처럼 치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꽁 잡는 게 뭐라고 줄을 쳐서 잡든 그죠? 이평선을 보든 일목의 변화일을 보든 파동을 보든 뭐를 하든 뭔가 100%는 없거든요. 적중률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한다면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 좀 흐름은 기술적 분석, 중장기는 펀더멘탈에 기초한 기본적 분석,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고 보완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분야가 좀 달라요. 장중 초단타 돌리는데 기본적 분석합니까? 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경우에는 테마가 저 프로 붙었다, 저 PBR로 붙었다, 아니면 수소차다 했을 때 그 수소차 중에서 진짜 좋은 테마 선도주가 뭐일까라고 한다든지 성장성을 찾아보면 기본적 분석이죠. 근데 제 아무리 그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개장했는데 종목 열어보니까 그 수소차 별 볼 일 없구만 되거나 그 종목 안에서 등락은 매일 달라지잖아요. 저는 오늘 GMB 코리아 추천했거든요. 기왕에 강하던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를 곡해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하는데 좀 단기 운용은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부도는 안 나야 되고, 그죠? 근데 좀 적자이더라도 성장성이 보이면 또 더 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도나 그런 GDP 앞지 않는 정도 선에서 연구하면서 조금 단기로 접근하면 기술적 분석, 예, 당장의 시세의 움직임, 구조, 뭐 역학관계, 패턴, 습성,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그런 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 안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장투로 들어가는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차트를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장기 상승이다, 뭐 아니 장기 바닥이다 할 수는 있는데 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이 회사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성장성이 좋든지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저평가돼 있든지 이런 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합니까? 샀다가 그냥 회사가 갈수록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그저 쇠락해 가면 수익을 낼 길이 없어지는데요. 물론 뭐 중과정은 어떤 바람이 불어 갑자기 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구분하자고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제가 뭐 기본적 분석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기업 분석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나온 사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회계학을 배우면서도 또, 그죠? 예, 옛날에는 북이라 했습니다. 북키핑. 북이 시험을 쳐요. 2급, 뭐, 예, 3급, 4급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걸 다 이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수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변화일 가져오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변화일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겨요. 제가 이제 일목균이니까 원전 강의를 하는데요. 원전 강의를 하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있는 좀 이렇게 젊은 세대, 신세대 친구가 와서 강의를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융을 담당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근육표의 이제 이런 재반 이론과 이제 접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료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균형표 이론도 쓴다고 하니,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래요. 무슨 일수나 이런 거 가지고 점치던 기법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폄하하는 게 깔려 있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점을 치는 건 아니죠. 점을 치는 건 아니고요. 점을 치면 거의 뭐 운수에 맡기는 것이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지표거든요. 그죠? 야, 수많은 경험과 그런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추려서 최저가 시켜가지고 이런 일수가 지나고 이렇게 걸리면 시장이 변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수많은 변수가 어우러지고요. 지금 전 세계는 2차 팬데믹 공포에 떨고 있고, 미국 대선 문제 있고, 미국은 지금 추가 부양책이 지금 올해 안에도 힘들겠다는 소리 해대고 막 이러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 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 정시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미국 FOMC 열리고 뭐 등등, 오늘 저녁에 미국 ISM 제조업지수 발표 있고, 뭐 그건 뭐 크지 않지만 주말 되면 고용지표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 저사랑이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아무튼 우리 시장을 보면서 제가 미국의 이 상투가 되는 자리 8월 31일 여기 676주가 오고요. 우리는 이 주에 676주가 와서 제가 원래 예상한 10월 추석 지나고 한 3주 정도 크게 빠지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어떤 이야기 자체는 지금 와서 보면 크게 틀리진 않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좀 있죠. 왜냐?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여기서 갖다 걸어버렸거든요. 내려오다가. 자, 보세요. 10월 13일 화요일부터 떨어집니다. 이게 보면 또 딱 일목균형표, 예, 기본 수치부터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추석 지난 다음이고, 그죠? 2주부터 여기 일목의 주봉 변화일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데, 코스닥 그냥 확 빠져버리는데, 예, 이 코스피는 여기서 한 7, 8일 정도 놀다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외인 현선물, 이제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좀 있죠. 그런데 제가 벌써 한참 전에 10월 이 하락 조정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변화일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와도 저는 이제 10월이 지나면 11월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인데, 금요일까지만 해도 워낙 뭐 일수들이, 이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저 미국 S&P 500 주봉입니다. 8월 31일에 676주 103대 등 수치 기타 등등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가 상투 쳤잖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676주가 9월 3주인데 이게 바닥이 돼가지고 반등했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를 가보면,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복귀가 충분히 되죠. 10월 12일부터 676주인데 여기서부터 빠져가 지금 지난주까지 3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11월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봉으로 가면 여기에 일봉이 676일이 주말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52일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뭐 대등수치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153 대등수치가 있고 주봉은 33 대등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와요. 다 이번 주는 42 주봉이 대등이라든지 저 기본수치라든지. 제가 막 지나가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줄을 한번 꺼봐 드릴게요. 균형표에서 특정한 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면 이게 반전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올해 3월이 이제 최바닥 아닙니까? 여기를 좌우로 보시면 이 2019년 최저점하고 여기가 33주입니다. 예? 일봉은 여기 41도 오고 그래요. 이 33주가 또 33주가 가가지고 지난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리듬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서 크게 변했고 여기서 크게 변했던 시세가 같은 리듬이 반복되면 또 뒤집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선 지지를 잘 하고 가다가 지지를 못하고 이탈해서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죠? 이때까지는 지지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일도 지금까지는 잘 뒤집어대다가 종국에는 못 뒤집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면서 보면 되고요. 이 33주가 일수로는 153일이 돼요. 일자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놀부 동생이 됩니다. 저 흥분돼요. 근데 흥분된다 이겁니다. 놀부 동생 흥부죠, 그죠? 흥분돼요. 그 일설에는 이거 좀 Y단 비슷한데 흥부가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7080 개그인데 흥부가 놀부 집에 가서 밤 기사대게 맞고 온 게 괜히 형수기에다 대고 형수 저 흥분돼요. 이건 글로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기사대게 맞았다는 그런 시잘데기 없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이 153 그 무슨 이야기가 일로 왔는가 하면 여기 3월 19일이 최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최바닥이 153일이고 이 오른쪽이 153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좌우 대등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50일 와 있죠, 그죠? 그 외에 몇 개 중간마다에서 겹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제가 굳이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 676일이 와요. 언제? 우리 정시 2018년 1월 29일부터 쫙 이거 와요. 아니요. 줄을 쫙 꺼면 676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 저는 항상 그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약 줬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 표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676일이거든요. 그러면 676일 모으면 무조건 뒤집느냐? 그건 아니고 개연성, 가능성,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뭉쳤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53일도 뭉치고 여기서 52일도 들어오고 676일도 들어오고, 그죠? 주봉도 33 들어오고, 그 외에 또 몇 개가 자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어떻다? 뭔가 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장이 올라올 때 6월 8일부터 이 장이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 라고 했던 것이나, 그죠? 10월 초석 지나고 한 3주 쉰다라고 한 것이나, 그 뒤 다시 올라간다고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러한 어떤 그 변화일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게 진짜로 그대로 될지는 이제 이후에 확인해 보면 되죠. 예, 저희는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살살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그 변화일 이용은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고점과 저점이 5개가 나온 자리는 변화일이 무수히 많아요. 제가 줄 한번 꺼볼게요. 자, 여기 뭐 33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도 있었고요. 33 작동 안 해요. 이거 바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50이 왔죠. 그죠? 그럼 여기도 안 가보면 여기는 뭐 변화일이 적겠습니까? 이건 26일 맞았다. 그죠? 그럼 33 맞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이거 10월 8일인데 이틀 더 갔다 그랬죠. 미국 때문에 지나갔죠. 그럼 40이나 여기 있네요. 이거 별 볼 일 없잖아요. 에? 그럼 50일은 저 뒤에 오겠죠. 그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전 절대로 이것만 배우면 만병통치약이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자, 이러면 33 여기서 겹치죠. 그죠? 이게 언제냐? 예, 목요일 날 옵니다. 미 대선 결과 받아보는 날 들어옵니다. 여기 26일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얘가 17일까지 요 앞날 들어와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목요일이 중요한 건, 만약에 이 경우에 반등이 어설프게 가다 눌렀다 그러면은 목요일 기점으로 돌아가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잘하게 본다면 여기서 세게 올라와 버리면은 뭐 저기 뭡니까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굉장히 그거 보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이제 모이는 구간이 좀 옵니다. 모이는 구간이. 그죠? 그럼 모이는 구간이 오죠. 그럼 대체로 확률이 높고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반복됐던 리듬이 다시 반복됐대. 대등 수치와 기본 수치가 함께 할 때 뭐 확률이 높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들이 거들어주는 거죠. 그 당시 뭐 주요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죠? 우리가 뭐 예전에 음력으로 해보던 것은 초하루나 보름이 걸린다든지, 24절기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좀 더 증폭된다고 봐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일목산인은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예, 보름, 달의 상망이나 24절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예, 뭔가 변화할 확률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이유는 몰라요. 그걸 왜 그러냐고는 묻지를 마세요. 예? 예. 그리고 알더라도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핵심일 수도 있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뒤집어지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물이 왜 0도에서 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과학이 전공이 아니라서 왜 0도일 때 을까? 반대로 어느 지점을 0으로 잡았을 수는 있겠죠. 그죠? 이건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그죠? 절대온도 제일 밑에서부터 이래가지고 잘라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0으로 잡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왜 0도에서 을까? 그걸 그죠? 해설하라 그러면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물은 뭐 0도에서 얼고, 거기서 뭐 기압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비등점이니 뭐 이런 거 좀 달라지는 건 있다고 합니다만은, 시장은 여기서 예, 변화일이 겹치면 뒤집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신호가 많거나 이러면 헷갈려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하게 올라올 때처럼 예, 일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좋으면 파죽지세가 돼버립니다. 기호지세, 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탄 장이 되고, 이러면 변화일 목표지 와봐야 하락 전환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장이면 뒤집어대면서 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변화마디나 장선이 있어도 그냥 치고 나갈 경우는 야, 이놈은 센 놈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역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뭐 변화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제 이 영상들의 목적은 예, 균형표 강의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걸 써먹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필 최근 이 어려운 장에 제가 미리 뭐 예측을 던져놓고 이래가지고 저도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매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혼자서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그냥 그림만 찍찍 그렸다가 던져놓고 가만히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후 흐를 보면서 또 따라 매매하고 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까지만 보셔도 야, 균형표가 뭐가 좀 있긴 있다 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새로운 학습이 좀 힘들어지죠. 예, 경험은 굉장히 쌓여가는데 새로운 학습이 힘들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젊을 때 시간을 두고 균형표를 배워두시고요. 대신에 아까 점치는 이야기 했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너무 예측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대응해 나가면서 미리 예비 설계를 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거나 이러면 저도 종종 겪습니다. 계속 리듬이 맞다가 여기서 분명히 뒤집어야 되는데 그냥 간다 그랬을 때 황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놈 자식이요, 이렇게 왜 잘 맞다가 여기서 이럴까, 이런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투자 방해도 되기도 해요. 그죠? 내가 믿음이 강한데 그대로 안 될 경우에 그 시차라는 게 원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문자재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털리는 구간이 안 맞는 구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또 날카롭게 걸릴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걸리니까 그건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나름이에요. 운용하기 나름이에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뭐 균형표 쓰는 것이 아니, 균형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경험, 각종 지표 이런 것을 다 조합해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차트만 가져가겠는데 나머지는 그죠?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변수는 뭐죠? 개표가 뭐 자꾸 늦춰지거나 뭐 우편 투표가 많다 그러고 뭐 트럼프가 뭐 또 뭐 엉뚱한 소리 해대거나, 그 다음에 맨해튼을 포함해서 주요 이 상점들이 유리창에 지금 전부 그냥 보호 우리를 치면 베니 합판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보호막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뭐 폭동이 일어나고 심심하면 약탈 일어나고 유리창 다 깨고 물건 다 가져가고 말이죠. 심지어 외신에 보니까 그걸 가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도 물건 들고 나가는 거 보셨죠? 이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란 가능성, 그 다음에 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극우들, 그 민병대 조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에서는 뭐 진군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좀 심하게는 뭐 내란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미리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죠. 하여튼 좀 시끄럽긴 해요. 한데 뭐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거나 이러면 뭐 어떡하겠으면 수긍해야 되겠죠. 아무튼 선거가 투표가 끝나는 날로 모든 게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이런저런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이야기는 제가 이 앞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데, 그때는 당일 장중으로는 트럼프가 우시할수록 장이 빠지니까 그렇게 대응하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국이 오르고 우리도 이제 갭상승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시장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갈지 한번 두고 보기로 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자꾸 말씀드렸듯이 주봉 일봉 많은 것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11월은 그동안 이 불확실성과, 제가 9월 10월 얼음장을 딛는 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1월은 좀 그런 이벤트들이 끝나가면서 좀 안정되는 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더 큰 하락이 온다라고 하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 코스닥 고점은 이번에 반등이 와도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더 가서 엎어질지 덜 가서 엎어질지는 뭐 가보면 알겠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하락이 다시 오더라도 우선은 또 반등 쪽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가보고요. 그리고 일단 3분 기업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가 부양책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예설 FOMC에서 연준의 태도는 조금은 통화 완화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처에 적극 나서겠다, 적게 실시하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고 뭐 한국은행 총재의 그런 발언, 이런 것들도 조금 시장 안정에 도움이 좀 된 것 같고요. 가장 큰 건 수급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아니죠. 그 전날 외국인들에게 많이 팔았던 것은 일부 패시브 자금의
정리 매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량으로 던지고 이제 정리 끝나고 다시 매수고 좀 들어오는, 이것도 우리가 추세를 좀 봐야 되니까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팔다 사다 팔다 사다 사다 팔다 팔다 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복연해야 된다. 일단 대량으로 던져놓고 일단 물량 정리하고 그 뒤 매수로 들어온 점은 다행이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크게 던져놓고 일단 다시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보면 최근에 좀 태도가 불량합니다. 별로 도움을 안 주다가 오늘 이제 81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거 일어나면 금융투자 이쪽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쪽이 좀 많이 하고요. 연기금이 좀 꾸준히 사주면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확인을 좀 해 나가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연기금 뭐 이쪽하고는 계속 좀 파는 편이고요. 선물 잠깐 보시면 이또 좀 들쑥날쑥 하는데 쭉 사다가 이틀간 대량으로 던졌다가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튼 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해왔었고요. 그리고 요 한 며칠 사이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또 현재 지나가고 있는 변화 일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되면 17, 그 다음에 목요일 되면 또 일본 변화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건 거기서 어떻게 변할지는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목 이야기 잘 안 하죠. 그죠? 이건 뭐 제가 종목 장사가 아니라서 그렇다고도 했는데, 종목은 따로 떼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간만에 이제 그 YG 플러스라든지 이쪽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다음에 수소차, 이건 앞으로 하나의 트렌드 흐름으로 봅니다. 여기하고 배터리하고 이건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금융주들이 요 근래 계속 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쪽 부분도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수해야 되는 업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균형표 강좌 영상은 최근에 좀 잘 안 올리고 있는데, 이미 좀 상당수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거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열심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걸 이론을 하나를 듣고 그것을 익혀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숙성시켜 나가고 이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또 뿌려버리면, 그리고 저야 뭐 영상을 만들자고 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석 달 열흘 앉아 가지고 여러분 아무 대본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본 없이. 그야 뭐 종목이든 뭐든 옛날 것이든 지금 것이든 다 꺼내놓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법, 제가 일목균형 원전 7권을 다 읽은 사람인데 얼마나 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고 있고, 이게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강의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다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뭐 비판은 제가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알람 켜두면 바로 날아갈 겁니다. 아직 실시간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장중에 다른 쪽 현섬을 동시에 막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켜고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지금 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장 마감 이후라도 한번 실시간하면 질문을 받거나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